해독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고요. 피로라든지 두통이라든지 호흡곤란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요.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죠. 반드시 변비 문제도 해결하셔야 되고 해독을 해주는 것이 문제 해결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닥터 김태균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오시면은 이제 본인 불편한 사항들을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변은 잘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배변을 잘 하신다는 분도 있지만은 2, 3일에 한 번 보거나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런 분도 계세요. 너무 당황스럽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본인이 늘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으로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도 변비를 병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변이 빨리 배출이 안 된다, 쌓여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먹은 음식물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 속에 얘가 오래 머물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 얘들이 부패가 됩니다. 부패가 되면서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은 가스들이 생겨요. 일부는 물론 방귀로 나오겠지만 가스들이 장벽을 타고 온몸에 전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일단 몸이 많이 피곤하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기분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배변이 원활치 않다, 또 매일 하지 않거나 장에 가스가 많이 찬다, 이런 것은 우리 몸 전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장은 우리 몸 전체 면역의 60, 7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역기관인 장이 대사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은요, 면역을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기분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고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변은 단순한 배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과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문제 때문에 호흡곤란까지 왔던 한 환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30대 남자 환자였는데 이분은 배가 더부룩하고 배가 아프면서 힘들었던 건 뭐냐면 호흡곤란이었습니다.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도 갔었고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산소 포화도 검사를 해도 정상인데 이분은 숨이 차시다는 거예요. 이분 이제 복부 사진을 보니까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태였었어요. 본인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바로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됐고요. 2, 3일에 한 번씩 변을 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스가 많이 차게 됐고요. 그것이 횡격막을 자극을 하면서 숨까지 답답해진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관장을 하고 그 호흡이 편해졌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비는 변을 좀 자주 못 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설명되지 않는 두통, 호흡곤란, 피부 트러블, 자꾸 몸이 붓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변비를 가볍게 보시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 속에는 100조 마리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지켜주게 되는데 배변을 잘 못하게 되고 가스가 많이 찬다는 것은 그 장내 미생물의 그 정상적인 세균총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5대 15% 정도로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변비가 있고 가스가 찬다고 하는 것은 이 비율이 반대로 된 거죠. 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변비가 있는 분들이 흔히 겪는 건 뭐냐면 속이 좀 더부룩하고요. 가스가 잘 차고 트림이 잘 나오고요. 또 가스가 차게 되면 뱃속이 이제 팽만되면서 복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가스가 찬 상태로 장이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심한 복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장내에 지금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사인이고 건강을 위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해독의 첫 시작은 장 해독부터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몸 전체의 순환과 대사 기능이 훅 떨어지면서 장에서 이 기능을 잘 못해주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을 어디서 갖냐면 간에서 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과 간의 해독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고요. 피로라든지 두통이라든지 호흡곤란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요.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죠. 반드시 변비 문제도 해결하셔야 되고 간까지 함께 해독을 해주는 것이 문제 해결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독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냐면 장을 살려주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서 몸에 이미 쌓여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대부분 이런 환자들이 수분 부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을 다시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물은 단순한 맹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간질액을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이 있는 물을 먹게 돼요. 국국물을 많이 드시고요. 또 중간에 내가 음식을 짜게 먹어서 맹물이 맥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 있는 물을 드셔야 됩니다. 몸에 좋은 그런 소금을 적당히 간을 해서요. 염도는 저는 보통 0.5% 정도 염도를 유지하게 하는데요. 저희 병원 제품으로 한다면은 구운 소금 3g을 500cc 물에다가 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한 1리터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서 한 1.5에서 2리터 정도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짝 말라있던 장 점막, 장 근육도 간질에게 많이 보충이 되면서 장 기능도 활발해지고 대변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유익균을 많이 증식을 시키고 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 유산균 식사를 하게 합니다. 장 해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못 가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장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다. 해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인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잘 반응을 해주셔야만 우리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간질액 잘 보충해 주시고요. 또 장에 좋은 유산균을 공급해 주셔서 몸도 물론 편해지지만 면역 기능도 회복하고 우리 몸의 대사순환을 회복시키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